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체의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노화나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저체온이 되거나 몸에 염증이 많으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구조적으로 손상시켜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더 나아가 세포 핵의 DNA까지 유전자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죽게 만들게 되면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2쪽에서 7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세포 내에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이제 활성산소나 염증이 생겨버리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번 194번째 이야기는 미토콘드리아 편, 미토콘드리아의 3일의 원인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런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되어 있죠. 그 세포 안에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수만 개까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세포의 소기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포의 발전소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기능은 ATP, 즉 생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수소하고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호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포도당 등과 산소를 결합하여 고에너지의 화학물질인 ATP, 즉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고 한편으로 또 남는 물을 배출합니다. 물을 세포가 곧 배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체내 수분, 물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세포 자멸을 조절합니다. 세포 수명을 다하거나 염증이나 활성산소로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 스스로 사멸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과정도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칼슘 농도를 조절합니다. 세포 내 칼슘 이온의 농도를 유지하며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갈색 지방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ATP 즉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대신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춥다, 체온이 낮다 하면 몸의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낮다는 이야기겠죠. 일곱 번째, 이토록 소중한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저체온 부위나 염증 부위, 특히 활성산소가 쌓인 부위를 줄여줘야만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독특하게도 이중막을 구성하고 있어요. 바깥 외막이 있고 안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DN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매끄러운 외막은 물질이 비교적 잘 이동하게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쪽 막은 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복잡하게 주름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내막에서는 이 ATP, 생체 에너지를 합성하는 효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기질은 내막에 둘러싸인 내부의 액체 공간으로 세포 호흡의 주요 회로인 효소들과 자체 DNA, RNA, 리보솜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에 있는 DNA와 별개로 자체적인 DNA, 즉 mtDNA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분열하고 정식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미토콘드리아가 DNA는 보통 정자가 수정될 때 대부분 탈락되기 때문에 오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의 유전 특성을 가진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일곱 번째, 세포 속의 공생자, 침입자이자 미토콘드리아는 저체온이나 염증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몸의 염증을 빼내는 방법을 찾아줘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고 노화도 예방이 됩니다.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사멸의 원인과 건강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포, 미토콘드리아 세포 주위에 이렇게 뜨거운 열, 온도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성화되겠죠. 첫 번째,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 내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유해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O3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만성 피로나 노화, 대사 증후군은 물론 이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사멸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이 되면 이렇게 이제 사멸, 미토콘드리아가 죽어가고 있죠. 세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효율을 높이고 살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독자적인 DNA, 즉 mt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증과 염증으로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면 세포 내 에너지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뿜어져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염증이 되고 암이 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미토콘드리아 DNA는 보호 단백질이 없고 사슬이 노출되어 활성산소가 구조를 쉽게 파괴해 돌연변이가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 수가 줄어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은 DNA 구조적 파괴까지 돌연변이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게 바로 이 염증, 혈류 장애, 혈전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줄어들면 기운이 쇠약하고 노화를 재촉하며 당뇨병에서 순환기 질환, 노인성 질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면 세포의 유전자도 수면세포가 되어 살이 찌거나 죽거나 변형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 악순환의 고리가 노화와 질병을 만든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수 감소와 DNA의 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염증과 활성산소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대사 이상이나 노화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수가 감소하거나 기능 저하 또는 세포 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ATP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즉 생체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저체온이 되거나 염증이 많으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의 DNA의 구조를 손상시켜 돌연변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포 핵 DNA의 유전자 구조까지 변형시키거나 수면세포로 만들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변형된 DNA로 인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DNA 서열 자체가 하락하고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거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몸속에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여 세포의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ATP, 즉 생체 에너지의 양에 따라 그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0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균적으로 인체 세포 하나에 약 1000에서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으면서 활동을 해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세포의 활성도가 높고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 미토콘드리아 수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간세포가 있죠. 그럼 이미 여기는 지방간이 되어서 변형이 되고 이미 암세포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수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간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약 한 1000에서 2000개 정도 사이입니다. 물질 대사와 해독 작용이 활발하여 우리 체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반면에 심장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는 오히려 약 5000개 이상입니다. 왜?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세포 부피의 40% 정도 가까운 퍼센트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는 범위예요. 밀도가 아주 높죠. 세 번째, 흔히 피부나 골격근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1000개 내외 정도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미토콘드리아 개체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난자는 보통 10에서 50만 개 정도, 아주 많죠. 왜? 인체 세포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세포 조직이 난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정 후 배아가 초기 분열할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섯 번째, 정자는 안에 50개 내나 100개 정도 밖에 없어요. 이 꼬리 부분에 헤엄치려고 집중되어 있는데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갈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 한편 성숙한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자신이 산소를 소모하지 않도록 미토콘드리아나 핵 자체가 아예 없죠. 일곱 번째, 뇌는 몸무게의 2% 정도이지만 총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에너지 과소비 기관이 뇌죠. 신경세포, 유형은 세포 한 개당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허파에 있는 폐포는 90% 이상을 담는 아주 얇고 납작한 세포로 여기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로 대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미토콘드리아 수,
즉 세포당 수십 개로 그 수가 적습니다. 여섯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이죠. 오른손등입니다. 오른손등은 인체는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새끼손가락 끝은 반대편, 오른손이니까 왼손과 왼발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이니까 발등이죠. 왼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체 조직에서 염증으로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문제가 되면은 그것이 손가락이 차거나 수족냉증이 되거나 염증으로 손가락이 변형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에 다 나타나요. 또 손에 이런 장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졌을 때 아프다. 그럼 그 부위도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호흡이 문제가 되면 이 약지죠. 약지 손가락 끝이 가늘고 그 다음 왼손입니다. 왼손. 간이 부실하면 왼손 검지뼈의 손바닥 쪽이 매우 누르면 아파요. 아프지 않게 지압하면 낫게 됩니다. 세 번째, 목이나 기관, 갑상선이 문제가 되면 엄지손가락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해져 버려요. 끝이 뾰족해지거나 가늘어지게 되는데 지압을 하면 다시 뚱뚱하게 보존시켜 갈 수 있습니다. 손따개로도 좋겠죠. 네 번째, 발목이 부실하다면 반대편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좌우로 지압하고 손등 쪽으로 젖혀주면서 이렇게 좌우로 비비주면서 뒤에 이렇게 젖혀주고 만져주면 5분 후 발목이 편하게 되고 7분 후에 아주 편한 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는 최고의 방법은 기본 손따기입니다. 이 다사, 나사, 라사, 새끼손가락 끝, 이 마, 이걸 따주면 체내 거의 대부분의 염증이 이동하거나 빠지게 됩니다. 제가 50여년간 이 헬류 손따기를 공부하면서 심오한 인체 과학으로 만들어낸 딸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암이 사라집니다.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손을 따준 후 가급적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잠을 자며 땀에 흠뻑 젖어들 때 체내 쌓인 노폐물이 빠져 나와서 고약한 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 염증이 빠지는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재생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잠을 자고 나면 인체에 염증으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재생되어 원기 왕성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파괴된 유전자도 서서히 재생되어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다음 이야기는 하권 342쪽에서 345쪽 땀편입니다. 18번째 이야기로 땀과 건강신호, 땀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허하다, 실하다 하죠. 허할 때 나는 땀과 실할 때 나는 땀에 대해서 땀과 건강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